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군대의 기묘한 취사장. 어린 시절 가위는 단 한 번도 눌리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흔히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부르던 이상한 현상을 자주 겪었기에 그 존재는 어느 정도 믿고는 있었다. 세상은 아직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많기에 한 사건을 계기로 나에겐 다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 지금은 완전히 해방된 기분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이야기이다. 다들 군대에는 귀신들이 많이 있다고들 한다. 어느 정도 동감한다. 성인이 되어서 내가 본 귀신만 2번이다. 그중 2번이 다 군대에 있을 때다. 첫 번째, 내무실의 이상한 병사. 이등병 시절 아침 기상 후 모두 구보하러 나간 와중에 선임의 심부름으로 혼자 재빨리 내무실로 뛰쳐들어 간 적이 있다. 텅 빈 내무실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고 음산했다. 그 당시 내가 있던 내무실은 20명이 쓰던 옛날 방식의 구조였는데 재빨리 관물함에 물건을 찾아 나가려던 도중 인기척도 아닌 것이 등 뒤에 이상한 기분이 느껴져서 돌아보니 웬 병사 하나가 구석에 앉아 있었다. 다시 내무실을 뛰쳐나가며 당연히 아픈 선임이겠지 하고 생각하려는 찰나 가만 생각해보니 옷차림이 이상했다. 무릎은 잔뜩 올린 채 한쪽 팔뚝은 턱에 다른 한쪽 팔뚝은 뒷덜미를 감싸며 웅크리고 있는데 흙으로 더럽혀진 옛날 활동복에 군용철모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황급히 뒤돌아 문에 달린 창문으로 내무실을 들여다보니 그 형체는 온데간데 없었다. 두 번째, 선임의 경험담. 그 선임은 같은 군대의 투고였으며 흔히 말하는 족보기를 하다 오신 분이었다. 하지만 정말 남자답고 후임들을 잘 챙겨주며 마음 또한 따뜻해서 후임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았다.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이 겪은 귀신 이야기를 해주는데 모두가 잠든 시간, 군대에서는 다들 알다시피 불침번을 서는데 2인 1조로 돌아다닌다. 선임은 잠을 자다 얼굴에 물이 툭툭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 눈을 떴는데 비몽사몽간의 업적을 보니 저 멀리 사수와 부사수가 잡담하는 게 눈에 들어왔다고 한다. 근데 내 정수리 앞에 있는 건 뭔가 하고 위를 쳐다보니 순간 잠에서 확 깨며 그대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눈을 떴을 때 마주친 건 더러운 군복에 군용철모에 무기까지 완전 무장한 웬 병사 하나가 얼굴에 잔뜩 피칠갑을 하고 침상에 누워있는 선임을 허리를 굽혀서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지를 수도 없었다고. 그렇게 눈을 마주치다 결국 기절의 아침에 눈을 떴다고 한다. 그 귀신이 내가 본 그 구석에 쭈그리고 있던 귀신이었을까. 세 번째, 취사장. 우리 부대는 취사장이 2개가 있다.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는 어느 부대나 한 군데씩 당연히 있어야 할 병사들이 모여 식사를 하는 공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이미 폐쇄되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폐건물이다. 허나 이상한 건 군대에서는 남는 자원을 가만히 놔두는 법이 없다. 그런 폐건물이 있었다면 진작에 개조를 해서 창고로 사용하던가 다른 어떤 용도로든 활용할 텐데 그 구 취사장은 입구를 몇 개의 판때기로 어설픈 못질과 함께 닫아놓은 게 전부였다. 거기에 대해선 다들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근처에 갈 일도 없었기에 그렇게 잊혀지는가 했다. 그러다 내가 상병이 될 때쯤 부대 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구 취사장 건물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간 근무를 서던 어느 타중대 병사가 구 취사장 건물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하판을 뜯어내고 문을 열어 내부를 비췄는데 사람 형상들이 있어서 난리가 났다는 거다. 후에 보고를 받은 당직사관과 당직사령이 전부 왔는데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 근무 중 실수로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이후에 호기심 많은 것들이 야간 근무 중 구 취사장에 열린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너도 나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가 중대 전체에 퍼진 것이다. 물론 후에 부대 전체로 허황된 소문에 휘둘리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잠잠해질 무렵 내가 야간 근무를 서던 날 일이 일어났다. 후임 병과 함께 순찰을 돌며 구 취사장이 있던 코스로 걸어가던 중 취사장 건물 내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일정 간격에 맞춰
계속해서 무언가를 치는 듯한 소리에 나와 후임병은 근처로 가보았고 건물 앞에서 우리 둘은 서로 들리냐는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잔뜩 겁에 질린 표정에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후임을 근처에 세워두고 오래 난 선임이라고 무서움을 애써 참으며 확인을 위해 구 취사장 쪽으로 걸어갔다. 후임에겐 무슨 일 일어나면 꼭 무전때리라는 말과 함께 입구에 다다르니 하판은 여기저기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오래된 문이 약간의 틈과 함께 살짝 열려 있었다. 무섭긴 했어도 당연히 밤짐승이거나 알고 보면 어이없는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문을 열고 후레쉬를 비추는 순간 그대로 공포의 마비가 돼버렸다. 어두컴컴한 건물 내부에는 수십 년 전 입었을 법한 아무 무의 없는 군복을 입은 10여 명의 군인들이 식탁에 둥글게 앉아 나를 노려보며 밥을 달라는 듯이 들고 있는 식판을 세로로 잡고 식탁을 끊임없이 쳐대고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시골의 감나무. 친구가 할머니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이다. 친구의 할머니는 젊었을 때 어느 시골에서 병이 있는 어머니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정원에는 크고 훌륭한 감나무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 어느 가을 저녁에 툇마루에서 차를 마시며 멍 때리고 있는데 문득 감나무에 눈이 갔다. 다 익은 감이 몇 개 정도 달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가지를 보고 있으니까 갑자기 그 나무에 목을 달고 죽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슬픈 것도 싫은 것도 전혀 없는데도 문득 라면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갑자기 자살하고 싶어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곧장 엇간으로 가서 목매달줄을 가지고 와서 가지에 동여맸다. 폐렴을 앓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지만 그 사실마저 까맣게 잊고서 일사불란하게 자살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목을 매려는 순간 감밀매가 눈에 들어왔다. 왠지 거추장스러워 보여서 다시 헛간에 가서 장대거위를 찾기 시작했다. 5분 정도 지나서 드디어 장대거위를 찾아냈다. 정원으로 돌아와서 죽자라고 생각하며 감나무를 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신의 어머니가 목을 메고 있었다. 이유도 모른 채 한순간 어안이 벙벙해졌다가 퍼뜩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가지고 있던 장대거위로 줄을 잘랐다. 굵은 줄이어서 자르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어머니는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후 의사에게 데리고 가서 진찰한 결과 겨우 목숨만은 건질 수 있었다. 나중에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캐묻자 물을 마시고 싶어서 툇마루 옆을 지나가는데 그 감나무를 보고 갑자기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한다. 결국 그 후에 어머니는 폐렴으로 죽고 친구 할머니도 재작년에 폐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 체험은 잊을 수 없다면서 생전에 친구에게 자주 이야기해준 모양이다. 발작적으로 죽고 싶어지다니 뭔가 묘하게 무서웠다.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자신도 가끔은 그런 기분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웃었다. 지금은 그 감나무는 사라지고 없고 대신 그루터기만 남아있는데 최근에 죽은 줄 알았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한다. 친구는 나중에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서 거기서 열리는 감을 따먹는 게 소원이라고 한다. 하지만 내게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웠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